추리를 다 본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이 뭔가를 내가 안 입어 보이십니까? 여기서 1박 할걸. 아 씨발 무서워. 북한 사람 같아. 이거 어쩔 거야. 빨리빨리 안 하니 여행이라는 게 스트레스와 힐링의 반복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낭만적이긴 하다.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마스크 써야겠어요. 아 너무 어색해요. 뭐라 그래야 되지? 팬티를 안 입은 느낌? 숨주고 나발이고 해공주 먹어야 돼. 그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세상에 포프의 포가 핑지 F인지 그걸 헷갈려가지고 3초 있잖아. 포프살라 쪽팔려. 먹방을 처음 찍어봐서 좀 너무 부끄러워. 고프로 손잡이를 안 가져가지고 고프로를 손으로 들면서 찍고 있는데 제가 고프로 촬영이 처음이거든요. 너무 어색해. 너무 부끄럽고 제가 고프로 손잡이를 역 근처에서 샀었어요. 30몇 프랑 아우 괜찮네 하고 샀는데 호텔에 가서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5만 몇천 원. 아니 손잡이 하나를 5만 얼마에 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환불했어요. 환불하고 손으로 자꾸 찍고 있는데 추리 사람들은 직원은 되게 불친절하고요. 시민들은 친절해요. 이렇게 막 눈웃음 쳐주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미소를 지어주고 시민들은 좋은데 직원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없어. 한국이 최고야 서비스는. 이 좁은 골목 감성. 뭔가 느낌이 시에나랑도 비슷하다. 추리 야경 괜찮네요. 추리 야경 괜찮습니다. 추리 야경보다 더 좋은 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거. 나의 종소리가 너무 좋아. 75,000원짜리 추리 숙소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70,000 1박 1일에 70,000원.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미접종자가 돌아다니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공기도 좋은데 스위스에서는 물가가 좀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쿱이라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슈퍼마켓을 꼭 가세요. 슈퍼마켓에서 샐러드, 과일, 유제품 이런 거는 싸거든요. 그런 거로 아침 식사나 점심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13,000원. 이게 뭘까요? 치즈겠죠? 스위스 맥주 같은 오렌지 키로당 5,200원. 싼 거죠. 제가 유럽오면 무조건 먹는 게 바로 이 서양배. 여기는 카이서와 컨퍼런스의 차이가 39만원. 사과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일 예쁜 거로 여기 적혀있는 338번 너무 편해요. 여기다 놓고 해당 번호를 누르면 알아서 바코드가 나거든요. 그쵸? 유제품의 나라답게 요것도 종류 보세요. 와 진짜 다 먹어보고 싶다. 저기까지 있으면 1,900원 정도 하네요. 한국에 잘 없는 그런 우와 우유 너무 먹어보고 싶다. 한국 우유보다 맛있겠지. 1.5리터에 1,300원. 샐러드 8,000원. 쥐꼬리 같은 데는 새우 개조가 들었는데 8,000원. 스위스는 내륙 국가니까 새우가 다 수입이겠죠. 문어 크로크무슈 먹을까요? 과일 중에 먹을까요?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담배 피고 씻지도 않고 0.5평짜리 7만원 숙소에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쿡 슈퍼마켓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상도 소심하게 완성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스위스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 중도시의 매력, 적은 인구에 널찍한 고층 빌딩도 없어서 시야도 확 트이고 저는 이게 좋아요. 일요일이라 상점의 대부분 문을 닫는데 슈퍼마켓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유튜버 초보자도 편하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어. 아침 식사 슈퍼마켓. 자자 배. 계량을 했나?
여러분 백조 보신 적 있어요? 백조가 저러고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엽죠? 물이 너무 깊지는 않아 보이면서 잘하면 여름에 수영도 하니까 정말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하루 종일 놓고 하려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 주사 맞은 것 같아.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식 또는 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나마 싸게 먹으려면 지하상가를 가면 되고 거기에 중국 음식, 태국 음식점이 있는데 그래도 비싸요. 보통 한 2만원 넘어요.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하는 거 좋아하세요?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사람 많은 대로 홍성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여행을 하면 할수록 후자에 가깝게 됩니다. 그게 틀리지가 않아요. 맞는 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1차밖에 없어요. 미접종자를 아무 규제 없어요. 열 체크만 한번 달라고 그냥 보내주는 대표적인 역시나 느낌 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걷다 보니 덜 추워. 관광지 같죠? 유튜버들이 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말이 많아지는지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람 많은 데서 이러고 막 혼자 중얼거리면 초보자인 유튜버로서는 계속 눈치 보고 이게 익숙해지면 얼굴에 철면피 얼굴에 철판이 깔릴 텐데. 렌베그라는 유명한 데라서 온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네. 뭔지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여기 뭐가 나올까? No Wall. 카페 너무 예쁘죠? 색깔하면 로고하면 문제는 스위스가 일요일은 다 닫아요. 젠트라 비블리오텍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교회 쭈리히인 것 같아요. 그 옆으로 너무 싫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저 너머로 밟혔어요. 이럴 때는 셀카로 급하게 전환하세요. 싶은 마음가짐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프라우미스터? 프라우미스터에서 다리를 건너가 바로 맞은편에 그로스미스터라고 와봤습니다. penguin들을 너무 대놓고 찍으면 너무 스쳐 지나가듯이 인지나는 듯 스무트하게 알 수 없는 골목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어요. 그냥 예뻐서. 여기는 그로스민스터에서 뒤쪽으로 돌면은 나오는 언덕길이에요. 저 끝에 지붕 있는 집이 보이는데 역시나 뭔가 이런 샵들도 보고 예쁘다. 여기는 약간 좀 미술 작품들 판 그런 거 그러는 것 같아. 그냥 끌리는 대로 걸으면 이런 데가 나와요. 저는 다시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스위스 비어도 유명한가? 스위스 비어라고 물결 흐르는 거 보고 3일로 지금 1박 하고 이틀째 이제 12시 반 됐는데 슈리를 다 본 거 같은데요? 슈리를 다 본 거 같은데 어떡하지? 근처에 맛있는 스위스 전통 레스토랑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모른대요. 자기는 안 사먹는데요. 그러면 슈퍼마켓이나 딜리버리 하세요? 했더니 아니래요. 만들어 먹는데요. 프로 하는 사람들 대단하네요. 제가 열심히 한 10분을 10으로 됐는데 타임랩스로 녹화를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녹화되는 거 있잖아요. 다 날렸네. 연습했다 치고 다시 짜증나. 스위스 전통 음식 퐁듀, 라클렛, 리브레였나? 송아지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구멍 뽕뽕 뚫린 에멘탈 치즈, 감자 주로 이런 걸 먹는데 송아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보나마나 한 4, 5만 원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그냥 이럴 땐 중국 음식, 태국 음식 이럴 때보다 중앙역 근처에서 한국 사람 이름같이 보이는 카페가 유디스라고 해요. 이건 뭘까요? 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지하상가 제일 싼 한국으로 치면 블루클럽 같은 그런 게 52,000원 39프랑. 음식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태국 음식 먹고 싶어. 밥이랑 국물 완탕 먹고 싶어. 흠퉁 비싸고 나발이고 비싸도 좋으니까 태국 음식, 중국 음식 매콤하게 먹고 이덮밥 결국 태국 음식점에서 포장을 하고 왔는데
포장 수준도 이렇고요. 질질 흐르고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한국은 리뷰테로 하는데 이건 그냥 포장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서는 그냥 일상입니다. 불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잠깐만, 뭐야, 수저도 안 주네? 아, 수저를 안 줘? 돈이었으면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테이크아웃 할인 받아서 21,000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육 8,000원이면 먹잖아요.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쁠 정도인데, 비행기에서 주는 무료 숟가락 포크를 안 챙긴 게 후회돼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거 있었으면 내가 이거 지금 먹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손으로 먹어야 되나? 인도식으로 먹을까? 봉투에 손을 넣어가지고 심지어 숙소에도 전자레인지도 없고 스푼도 없고 포크도 없고 카운터 직원도 없어요. 얼굴을 파묻고 먹을까? 빌릴까?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컵이 있어. 이거 커피 스틱인데 이거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거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안 쪽팔려. 그게 너무 좋아. 어떻게든 먹었는데 맛은 뭐 보통이고 배고파서 먹었어요. 이 남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처음이에요. 얘가 지금 한 6,000원어치 싸가지고 내일 점심에 먹어야 되나. 여러분, 추리 1박만 하세요. 2박은 힘들어. 할 것도 별로 없어요. 비싸기만 비싸고 음식이 안 맞아. 차라리 거쳐가든지 마지막 밤에 바에서 맥주나 한잔 하고 들어가서 잘랍니다. 이 나라 진짜 안 가나. 자꾸만 내가 뭔가를 빠뜨렸는데. 개 어리버리다가 게이트 두 가지로 표시가 올라가지고 개 어리버리더라고요. 7분 만에 게이트 도착했어요. 너무 친절한 스위스 노부님이 어버버버 하시면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핸드폰 찾아가면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여행 경력 많아도 게이트 찾는 거는 가끔씩 어려워. 자르간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게, 뭔가 자꾸만 내가 뭔가를 빠뜨렸는데 뭔가를 내가 안 입은 느낌? 입어야 될 걸 안 입은 느낌? 이런 뭔가 이상한. 정말 다행이네요. 자르간스역 안에 아주 소박하게 라커룸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문을 먼저 넣고 오프랑 돌리고 이렇게. 자르간스역에 있는 식료품점인데 직원이 너무 친절해. 취리 직원들이랑 완전 딴판이야. 영어를 전혀 못하고 독일어로 막 하는데 너무 설명 잘해주고 너무 조용해요. 저랑 4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가나? 5분 후에 출발할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볼까? 어떡하지? 30분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죠? 음악도 없어. 심지어 진짜 안 가나봐. 이 나라 진짜 안 가나봐. 아무도. 21년 전에 리트랭 가봤었거든요. 그때도 이 자리였잖는데 여기 사람이 다 없어. 그때도 없었는데. 리텐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알체스 지나서 시즌 주마다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양쪽의 뷰가 달라요.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현대 건물이랑 성이 같이 있어요. 아니 그 나라의 수도인데 나만 내리면 어떡하는 거야? 알프스 산지랑 2층 3층 정도의 건물들이랑 현대적인 건물. 왜 나만 내리지? 이상하네. 이상할 정도인데 이거 제대로 온 거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똑같아요. 애기들, 학생들, 축구 선수들 다 있어요. 제가 내린 저 버스는 리히텐슈타인을 가로질러서 근교 나라인 오스트리아 시골 펠트키르히까지 갑니다. 여기는 조금 북적거리네. 리히텐에도 유명한 스위스의 슈퍼마켓 쿱 있습니다. 스위스랑 거의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드릴 겁네. 리히텐슈타인의 시티 투어 트레인이 3칸. 너무 귀엽죠? 11월 14,300원. 여러분 이거 신발 보이세요? 아니 미쳐가지고 하이킹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신발을 짠 걸 신어가지고 신발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골 같은 나라에서 월요일인데도 상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신발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이게 꽤 유명한 그 파두세 뮤지엄으로 알고 있는데, 퀸스트 뮤지엄 리히텐슈타인 중앙박물관, 되게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성. 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짜잔. 와, 여기는 제가 못 와봤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이걸 못 봤는데, 역시 한 번 더 오면 못 본 거를 발견해요. 두 번 오는 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때의 추억도 생기고 그때 못 본 것도 건지고. 그냥 볼 게 많아. 산에, 건물에, 비행기쇼에. 관광객이 없으니까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야 진짜. 이 건축 양식이 굉장히 특이하네. 관광객 좀 있어요. 이게 뭘까? 너무 신기한 게, 여기도 안 와봤어. 너무 재밌는 나라인데 은근히 숨어있는 곳이 있었어. 리히텐슈타인 센터. 여긴 뭘까? 초이스. 리히텐슈타인 센터에 들어왔는데, 와인이랑 맥주도 있고. 리히텐슈타인 한 가지 또 유명한 거는 우표거든요. 50, 40, 364프랑 엄청 비싼데, 나라의 그 원수 가족. 가까이서 보면 미술 작품 같아요. 오늘은 공휴일이래요. 4월 18일. 직원분이 신발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줬는데, 가봐야죠. 이렇게 신고 다닐 수 없잖아. 길만한 것 같은 게 닫았어. 저밖에 안 내리길래 관광객이 저만 있나 했지만 꽤 많아요. 여기도 관광객 많이들 구경하네. 동양인도 꽤 많고, 한국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다, 한 가지 더. 파두제는 약간 갤러리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런 되게 멋있죠. 조각품들이 꽤 많아요. 1박을 할걸. 항상 뭐 당일치기냐 1박이냐 모든 사람의 고민이죠. 리히텐슈타인의 대표 아이템인 우표 박물관이 여기네요.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보고 싶은데, 진짜 1박 할걸. 어차피 스위스나 여기나 가격 비슷하고 유심도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데 할걸. 잘 사는 시골 느낌?
저는 원래 참 특이한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 잘 안 가는 조용한 중도시, 소도시 가는 거 좋아해요. 물론 거기서 너무 지루하면 그때 대도시로 가는 요 정도의 여행을 좋아하고, 장기간 여행 시에는 녹화되는 거 맞나? 장기간 여행 시에는 이런 초미니 국가를 꼭 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빠두주만 찍고 가는데, 저는 한 번 더 욕심을 내서 근교 마을 트리덴베르크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반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버스로 한 20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위스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 맞추려면 약간 겉핥기가 될 것 같은데, 워낙 조그만 나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스위스로 가는 버스 오니까 그것만 우르르 다 타고, 저만 여기 남아가지고 트리덴베르크인지 뭐시인지 저 시골인대로 가겠다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너무 결정인가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아무도 마스크 안 끼는데 혹시나 너무 올라가고 너무 우울거려. 제대로 가는 거 같겠죠. 내렸습니다. 트리덴베르크 포스트역에서 내리면 돼요. 21번 버스 타고. 아, 숨통이랑 다 트이네. 와.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오래된 교회라는 건 알겠고요. 천장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만 볼만하다. 소박하게 찍었으니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일대의 전경 보고 오후를 알겠습니다. 1박 2일 정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사실 여기서 좀 더 그 21번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면 말분이라는 유명한 스키장이 있어요. 다이애나 비치와 갔었던 유명한 유럽의 리조트. 스키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길 건널 때는 무조건 왼쪽으로 좀 가보시고, 마스크를 오래 벗고 있으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불안해요. 또 괜히 목도 아프고. 이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벗고 다니는데 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인치로 나라를 만들고 쓴 돈도 무시 못하는, 하도 찍어가지고 여권에 스탬프나 찍고 데려가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와봐야 리텐 왔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살아요. 저런 마당에서 얘기들 듣고 테라스에 앉아서 너무 평화롭네요. 이런 데서 살다가 가끔 시내 여행 갔다 오고, 우리와 반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맨날 보면서, 여기는 대부분 리조트 아니면 가정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없다고 방심하고 걷다가 오히려 이런 데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차는 조심하세요. 휴대폰을 보면서 보고, 특히 외국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살면서 이런 거를 평생 몇 번을 보겠어. 처음 보지. 아 미쳤어. 아니 너무 신기한 건 여기에 사람이 없어. 마을 주민하고 나밖에 없어. 잠깐 누워있다가 되겠는데, 아 세상에. 아 잠깐만, 이런 거를 나는 처음 봐요. 여기 집이 얼마일까요? 저 뒤에 부부는 테라스에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비싸겠죠? 리텐슈타인이 엄청 부자 나라라 1인당 GNI가 세계 1위죠. 11만 달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수익은 아마 은행업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밥을 도대체 어디서 먹고 가지? 똑똑 두들기고 밥 한 끼 달라고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아 미쳤어요. 낭떠러지 아니지. 주머니에 다 빼고 그냥 이쯤에 앉았다 가도 되겠다. 야, 아니 왜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훌륭한 거. 꼭 유명한 데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내가 발견한 데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바닥에 개똥이 있든 오줌이 있든 그냥 누웠습니다. 코리아 1호 인증 트리덴베르크. 와, 고생했다 진짜. 수고했다. 꿈꾸는 것 같아. 태양이 바로 내리찌는데 잠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지? 잠들다가 해지고 줄줄줄 미끄러져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저 독수리인가? 와 미쳤다 진짜. 아니 뭐 이래. 여기서 1박 할걸. 미쳤어. 후회돼. 1박의 가치가 있는데? 아니 쥐리 시내에서 코딱지만한 거에 하루 7만원을 주느니, 여기 산장도 7만원이던데
아 여기서 자지. 훨씬 넓고. 미쳤다. 미쳤어. 독수리인지 뭔지 저거. 미쳤어. 여기 말고 뷰 포인트가 또 있을 거예요. 트리젠베르크. 여러분도 와주세요.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면 여기서 1박 하세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지구상에서 때묻지 않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숨은 보석. 리히텐슈타인은 제가 알기로 범죄율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세 가지가 없다고 들었는데, 범죄도 뭐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래요. 이 자연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갑자기 너무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스팟이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여기에, 그리고 관광객은 몰라서 안 온다고 치고, 여기 사람들은 아니 여기를 등산처럼 매일매일 온 것 같은데 안 오네요. 지루할 정도로 보던 풍경이라서 그러나? 난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나는 감탄을 막 10번 20번을 했는데 위에 비가 있고 아래가 다른 사이 인사를 좀 했는데, 비가 올 땐 여기 오지 말래요. 미끄러져서 위험하다는 순간 이 아저씨분한테 You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to see this every day 라고 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스위스 사람들, 특히 리텐슈타인 사람들은 영어를 굳이 별로 안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가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3층집 높이 정도로 어떤 요 이상만 안 가면 하나도 안 위험한. 진짜 한 3년치 그거를 갚는 거는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리텐슈타인의 전통 스위스랑 비슷하겠죠. 그게 말이 되냐? 집 앞에 저쪽 위 언덕으로 한번 가보고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아니면 호텔 가서 혼자 여행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랑 그걸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나름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외롭지 않게 혼자 여행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팬분들의 응원과 댓글로 외로움이 해결되는 거죠. 아니 여기 가을에는 어쩔 거야? 가을이나 겨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끝내줍니다. 날씨 알아보세요. 리히텐슈타인 길어봤자 1박 할 텐데 사람들이 참 조금 조용한 것 같아서 조금 수줍어요. 이제 그 반대편 언덕으로 한번 와봤어요. 여기 찾아볼까? 여기야. 또 녹화 안 됐어요. 또 지나가면 실내일까? 저는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은 쥐꼬리도 안 보이니까 카페나 가볼까? 카페도 문 닫았어. 힐링 너무 잘하고 가요. 서울과 밥을 구걸해야만 먹을 지경이야. 리텐 사람들이 약간 수줍어하니까 카메라 너무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사도 약간 내가 먼저 하면 그때 빵긋 웃어주면서 귀엽네요. 여러분 트리 1박 하지 말고 리히텐 1박 하세요. 리히텐시 공중 화장실 왔는데 여기 맞나? 이게 뭐야? 잠기는 거 아니겠지? 잠기는 거 아니겠지? 저는 좀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일단 신발을 떠났어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싫어. 리히텐 참 착한 것 같아. 공중 화장실 돈 안 받아. 특이하죠? 이게 뭐지? 호텔인가? 호텔이네. 호텔인가? 마을 주민인 것 같은 사람한테 여기 먹을 거 있냐고 했더니 오늘 퍼블릭 할리데이라고 안 열었을 거다. 그러면서 나한테 여기 주민이냐고 물어봐요. 관광객이 요즘 하도 안 오니까 관광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길도 막 잔디밭이 섞여 있어. 길을 이런 데를 막 지나가도 돼. 너무 재밌는 곳이다 여기. 이 길은 또 뭐냐고. 일로 한번 가볼까? 뭐냐고 이거. 미쳤어. 이게 주택가 골목길의 풍경이야.
이게 뭔데 예쁘지? 별거 아닌데? 기차가 예뻐서 그러나? 음악을 듣고 있어서 그러나? 이러다가 소매치기 당하고 카메라 날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풍경에 빠져있다가 소매치기 당하고. 땡큐. 이게 유명한 거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 씨발 무서워. 뭐야.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미친 구글이 욕나 진짜. 남자인 나도 무서운데 사람 아무도 없고 구글 따라 버스 타고 내려서 1km만 걸으면 된다 그래서 내렸더니 이상한 숲길로 안내를 하면 무서워서 도로 탔던 대로 최대한 걸어가는 중. 구글도 맹신하면 안 되지만 베른의 형편없는 일관성 없는 교통 시스템도 너무 못 나오네. 진짜 택시를 타버릴까? 스위스 택시를. 구글에 나온 추천 순서대로 하나 두 개 다 했는데 버스 경로 다 바뀌고 위치 이상하게 알려줘가지고 세 번째 추천으로 왔더니 지금 이딴 데로 나를 내려주고 있어. 최대한 사람 많고 밝은 쪽으로 내려가는 중. 무사 숙소 안착을 빌어주세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여행 하고 싶지 않은데 안 가버리고 좀 항해를 보내가지고 버스 시스템 개판이라 한밤중에 지금 1시간 넘게 끌어가고 너무 정말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혀 아무도 없고 사람도 많고 밝고 교통 시스템 완벽하고 시간 넘게 가고 가게도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구글이랑 정보 서비스 많은데 너무 좋고 한 20시간에 절대 하지 조금 왔는데 저는 혜륜이 되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하니까 덜 무섭네요.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겨우 왔어요. 짜증나 죽겠어 진짜. 너무 싫어. 베른에서 제일 싼 유스 호스텔 들어왔는데요. 침대는 엄청 얇고 좋진 않아요. Demokratische Volksrepublik. This means North Korea. I'm not from North. You're from the south. Yeah, I'm from the south. 베른 숙소 밖에 50m 걸어갔는데 이게 일상인 나라. 뭐야 여기 막 벤치도 있고. 저쪽이 올드타운 같은데 베른 냄새가 무신 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른 투어를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 와서 광합성을 평소에 1년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체감이 좋냐면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안 보여. 핸드폰 조금 짜증나는데 그만큼 햇살이 너무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핸드폰 할 때마다 그늘진 데로 가서 해야 돼. 유일한 단점. 베른에 꽃파티가 열렸네요. 꽃파티. 유럽의 꽃이 우리나라보다 쌀 거예요. 얘네들은 꽃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1.2프랑. 물가 비싼 스위스에서도 저런 꽃은 2,000원이면 사는데 우리나라는 7,000원 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요게 한 80,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시들 때마다 새로 사면 이런 여유 너무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우리나라는. 실력 이쁜 거다. 여행 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12스틱에 20프랑 비싼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참 앙증맞아. 재래시장 참 이쁘죠.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정서는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리코가에서 분열을 너무 보고 싶다. 얘는 감성이 나무에다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죠? 형조가 얻어먹을 수 없나? 이게 링커브이라고 합니다. Every fountain water is drinkable in there. 물이 맛있지? 물이 왜 맛있지? 너무 깨끗한 맛인데? 이제 페트병 하나 가져야겠네. 어찌든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기분이 좋아져. 다 용서되고 그럴 수도 있지. 인종차별 아니었나 보지. 풍경이 좋고 구경할 게 많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다 용서돼요. 그게
이게 여행 룸인가? 마시고 갈까? 물맛이 아까 그 분수대랑 다르네. 드디어 신발 샀어요. 89랑 게다가 세일도 많이 했는데 예뻐. 너무 편해.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 안 신나봐. 이런 신발이 세일이 커요. 아 너무 잘 샀다. 한 7군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해서 이게 띠돌로. 별로 관광객 같지 않나 봐요.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물어보고 독일 사냐고 물어보고 스위스 주민이냐고 물어보고 신기해. 7,000. 이쁘죠? 시계탑이구나. 스위스는 이런 느낌이에요. 무심하고 평평한데 뭔가 예스러워. 그 프라하의 그 시계탑에 비하면 초라하죠. 이제 안심하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게 포인트였어. 좀 별거 없는 듯 하면서도 왜 예쁘지? 붓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너무 귀엽죠? 마스크를 예의상 중간중간 끼는데 끼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오히려 끼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고 그냥 눈치껏 안 끼고 눈치껏 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널널한 길거리에서는 벗어도 돼요. 우리나라도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어요. 뷰 미친 거 보세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정말 베른다운 풍경이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저는 왜 이렇게 지도도 안 보고 가이드북도 안 보고 이렇게 알아서 포인트를 잘 찾아낼까요? 약간 빨간 지붕 버전의 룩셈부르크 내려다보는 딱 그런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이게 여행이지. 이게 여행이야. 아유 귀여워라. 쭈쭈쭈쭈. 이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맨날 시계 보고 지도 보고 빨리빨리 그 다음 거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끓는 대로 사람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나오다 보면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햇빛 좀 쐬고 그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물맛이 왜 갑자기 이러지 한 게 내가 손을 안 씻고 손으로 마셨어. 이거 영수증에 코리아 데모 이거 저기 숙소 영수증인데 코리아 데모크라티시 폭스레프 이거 북한 아니에요? 북한인 줄 알았나? 북한 사람 같았나? 기본적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공식 표기명을 헷갈릴 수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여러분 베른 너무 좋아요. 슈릭에 가지 말고 베른 오세요. 베른의 상징 곰 가죽 베어파크를 가보려고요. 뭐냐고요 진짜. 여기가 강물이 얕아서 여기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영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강물이 되게 얕아요. 물살은 빠르다. 그렇다고 막 위험하게 수영하지 마세요. 갓뷰 좀 보세요 여러분. 유럽은 다 뭐 똑같다고들 하는데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베른의 상징 곰 3마리 사는 베어파크인데 곰이 어디 갔지? 똥은 보이는 곰이 어디 갔지? 없는데? 이건 또 뭔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다. 스위스 참 밥 먹기 힘들어요.
검색하면 영업 중이라면서 가면은 닫혀있고 아니면 문을 아예 닫았고 버스도 맨날 틀리고 이것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고 뭐야 여기 비싸 보이는데 여기도 닫은 거 아니겠지? 여기도 닫은 느낌이지 지금. 이게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뷰는 미쳤네. 닫은 거 같은데 여기도 닫았대요. 쿡이나 가자. 쿡이나 가. 나 더 못 걸어. 페이스는 참 예쁘면서 짜증나는 게 있어. 아주 짜증나. 여기 위에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혼자는 못 올라가게 한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작년에 여기서 누가 뛰어내려서 그 뒤로 법이 생겨서 2사람 이상일 때에만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빨리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나? 내 할아버지? 누구랑 친구를 만들지? 저 여자분? 어떡하지? 결국 못 올라갔어요. 너무 아깝네. 동양인 어느 두 커플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냐, 컴퍼니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저랑 대화를 했던 직원분이 방금 컴퍼니 한 사람이랑 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했는데 어떻게 작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대신에 추천한 곳이 로즈가든이라고, 거기도 나이스 뷰라고 하니까 로즈가든에서 탑 뷰 보고 와서 야경 한번 보고 가서 야간 열차 타고 독일로 올라가려고요. 괜히 관광지 이런 데서 노천 카페에서 전통 요리라고 해가지고 5만원 주고 먹을 바에 그냥 콕 와가지고 빵이랑 스위스 유명한 음식이 송아지고기거든요. 송아지고기 들어간 파스타랑 스위스 로컬 비어, 그냥 예뻐 보이는 거로 그냥 빨리 먹고 이게 낫지. 4군데를 검색해서 가도 다 문 닫고 브레이크 타임이고 짜증이 나 안 나. 결국 그 베른민스터 교회는 올라가지 못했고, 직원이 여기 로즈가든 정상에서 보는 뷰도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올라가고 있는데 블로기만 해봐야지. 그래도 꽤 높네요. 괜찮겠다. 괜찮겠어. 조금씩 보이죠? 이따 정상 가서 보여드릴게요.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충분히 올라올 만합니다. 베른민스터에서 내려다보는 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차선책으로 로즈가든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로즈가든의 장점은 베른민스터를 볼 수 있다는 거. 거꾸로 그게 또 장점이네요. 저것도 베른의 상징이니까. 구조가 딱 보이네.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3시간 죽치고 바라보면 질리겠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인종차별을 겪었느냐, 지금까지? 명백한 인종차별을 겪지는 않는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애매모호하게 갸우뚱스러워, 왜 저러지 싶은 경우는 항상 있어요. 조금 전에도 낸 백인 노친네가 화장실에서 저랑 단둘이 있었는데 소변기가 한 4개 정도 있었고 소변기가 다 비어 있었는데 저는 소변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대변 칸으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큰 거 누나보다 했는데 오줌을 딱 싸고 딱 나오고 가더라고요. 이걸 자격지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소변칸이 4개나 있는데 거기서 바로 누우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심지어 그리고 소변을 넣고 나오고 굳이 문을 꽝 열고 닫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더 옆으로 나가봤어요. 손을 닦고 계시길래 옆에 붙어가지고 일부러 붙어가지고 손을 씻었죠.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봤어. 별 표정이 없더라고. 그냥 원래 소변을 안에 들어가서 누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상하다. 그게 요즘 느낀 신형 이중차별이고 아닌 것 같이 하는 이중차별. 참 특이해요. 보충을 하자면 물론 되게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에이전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 역시 생겼기 때문에 좀 조심하려고 하고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여행 온 걸 환영해, 이런 모드로 대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이런 사람도 많아. 나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런 사람도 있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나라 전체의 국민성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섞여 있다. 그 안에서 적당히 중립을 지키면서 잘 잡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모벤피의 스위스 아이스크림인데 요만한 게 5,200원인데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 우유가 완전 고소해서 힘들고 지치고 안고 싶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싸게 먹고 싶으면 푸드에 있어. 컵이 최고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해 안 받으려고 태극기 붙이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고등학생 정도 된 애들이 곤니치와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불쾌할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자기 딴에는 상대방 언어 맞춰서 말해주고 싶은 그런 거지. 그게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에 뭐 한국이랑 일본, 중국 왜 구별 못하냐 응? 그러지 말아요 제발. 결국 오늘 하루 더 여기서 잘 기했어요. 내일 일어나서 딴 데로 가면 더 이상 못 움직이겠어 진짜. 이렇게 그냥 누워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이게 더 좋아 이제는. 뭐 서칭을 하고 지도 핸드폰을 이리저리 돌리고 허탕 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찾고 또 뭐가 맛있나 막 검색을 하고 너무 싫어. 그냥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다가 끌리는 데 가서 먹고 적당히 보고 들어와서 쉬고 내일 일정 보고 그냥 이게 나. 낚시하고 가고 나무 타기 하고 이게 이들의 라이프입니다. 이게 건강한 삶 아닌가요? 이런 여유 가져보자고요. 베른 중앙역에서 독일로 입국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 독일은 미접종자도 회복증명서, 즉 한국에서는 격리 해제 증명서만 있으면 그거를 백신 접종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입국이 가능하다. 또 프리디파처, 즉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비드 음성 확인서, 뭐 안티젠 신속 항원이나 뭐 PCR 등으로 받은 그런 음성 확인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여기 영무원 분한테 긴장하면서 어려운 영어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기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겠다 하면서 해봤더니 맞다. 백신 안 맞았어도 회복 증명만 있으면 인정을 해준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물어볼 때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한번 물어봐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위스 사람도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영어로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예의상 하나 인사처럼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말로 오늘 좋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던 배를 떠나버릴랍니다. 화장실 어디냐고 어디냐고 화장실 이 아팠더라고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게 생겼는데 왜 밤 10시만 넘는 순간부터 밖에 나와 있으면 왜 이렇게 무서워지지? 그러니까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둡고 그러면 갑자기 무서워지네. 이런 게 크게 없었었는데 그런 게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여유롭게 묻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난 왜 무섭지? 앞으로는 숙소는 미리 예약을 꼭 하고 이렇게 맘 편하게 있다가 솔리 북드되고 자리 없는 경우 꽤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비싼 호텔을 어쩔 수 없이 이 늦은 시간에 가고 있는 중인데 난 진짜 고생하는 여행은 정말 퀄리티 있는 콘텐츠로 보여주고 싶은 거지 무리하게 위험하게 막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비싸긴 한데 체리 여행하는 내내 돌아다니는 내내 눈치 보고 마스크 뺐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게 기차역에서 국제표를 다루는 영무원한테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웃더라고. 그렇게 물어봐줘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웃겨서 웃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스위스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를 못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하루 15만원 호텔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차박 너무 좋고 딱 트이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맨날 호스텔 같은 데서 묵다가 이렇게 넓은 데서 넓어 보이죠 사실. 광각으로 해가지고 넓어 보이는 건데 저는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하고 왜 돈이 있으면 왜 호텔에 있어야 되는지 광각으로 찍어서 넓어 보이는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이쁘고 되게 힙하다 그래야 되나? 쿱에서 아침을 좀 사왔는데 쿱에서 꼭 사야 될 거 비타민 어떤데요? 맛있어요. 종류도 한 대여섯 가지 되고 ABCD 비타민, 징크, 마그네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멸균우유 되게 고소해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유통기한도 긴 멸균우유. 자세히 보면은 1.5%라고 되어 있는 게 저지방이고요. 3.5%로 되어 있는 게 일반 고지방이에요. 독일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 퍼센트만 확인하고 UHT가 멸균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제가 맨날 사는 거 이거 크루아상이 아니라 크루아상보다 더 부드럽고 되게 촉촉하고 찐득한 건데 안에 소세지 같은 애 들어있어요. 안에 이게 뭐지? 털이 부어서 그건가? 아무튼 뭐가 들었어요. 짭조름하고 빵이 일단 너무 부드러워서 페스츄리 같은 면도 맛있어요. 꼭 드세요. 그리고 낙농이 발달한 나라다. 요거트도 종류가 많으니까 드시고. 제가 그지근성이 갑자기 돋아가지고 레이트 체크아웃 조금만 해줄 수 있냐고. 왜냐면 어제 밤 11시 넘어서 체크인을 해서 너무 늦게 왔다. 오늘 레이트 체크인 조금만 레이트 체크아웃 조금만 레이터 나중에 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 저 라면이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맛이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든 뭐 유럽이든 무슨 서비스를 하든 다 짜잘하게 돈을 받고 막 그러니까 어디 앉아서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어디 구석에 서가지고 먹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구석에 진짜 막 이런 계단 밑에 막 후미진 이런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얼른 먹으려고요. 트럭 푸드에서 산 스위스는 웬만하면 기차역에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가 있는데요. 제 가방이 S에 딱 들어갈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바퀴에서 딱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또 거지근성이 나와가지고 바퀴를 잠깐 떼버릴까 돌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떼버릴까 하다가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훨씬 비싸요. 라지에 일단 영어로 바꾼 다음에요. 여기 Prices, Duration Information 누르면 스몰은 6시간까지 6프랑, 거기서 추가로 6시간 하면은 3프랑 추가, 라지는 6시간 10프랑. 근데 제가 스몰에 안 들어가서 라지로 해야 되는데 4프랑 차이면 5,000원이니까 내가 드라이버를 사오느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라지로 하면 6시간까지 기차 시간이랑도 딱 맞아요. 그러면은 디파짓 여기 놓고 Close door by clicking it into place. 그 다음에 결제하고 카드도 되고 결제까지 다 했으니 QR코드 나왔습니다. Take QR code and keep it safe. The QR code opens the locker. Take a photo of QR code. Collect yourself. Scan or enter QR code.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찍으면 되겠네. 기어에 또 과제를 기어왔는데요. 스위스가 조금해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위스, 로컬, 스위스 지역마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제를 어떤 거죠? 사실 스위스를 빨리 뜨고 싶은데 뭐라 느낌이 나요. 바젤이래요. 보시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슈리는 고도하고 시크한 느낌이고 베르는 여유롭고 복잡한 느낌이고 바젤은 그 중에 제일 시골 같아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건가? 저쪽에 뭔가 있겠다. 저는 지도를 잘 안 보고 걷거든요. 그냥 저기네 하면 거기가 맞아요. 대부분. 끝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턴에서 지붕이 비엔나 대성당 느낌이 있네. 지붕에 저렇게 컬러풀한 패턴을 넣는 약간 비엔나 그거랑 비슷하다. 물론 비엔나 거기에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뭔가 뷰가 나오는 자리인데 그 성당 안에 들어왔는데 겉은 별로였는데 안은 멋있네요. 오래된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저기 쭉 있네. 저기 가면은 정원이 나왔다. 샷 찍으면 멋있죠. 구글에서 바젤을 검색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별 볼 게 없는 도시인 것 같으면 아쉬워하지 말고 다른 도시에서 못했던 거를 여기서 하면 돼요. 뭐 내 정비를 한다거나 안에서 못 먹었던 스위스 전통 음식 먹으러 식당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막 검색을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바젤은 뮤지엄을 의미한가 봐요. 아트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바젤 페이퍼밀 종이 공장도 있고 무슨 뭐 GC 뮤지엄도 있고 뮤지엄 하나랑 올드타운 구경하고 밥 먹고 가면은 될 것 같은 일정. 스위스에서 뭐 사가야 되는지 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스위스 브랜드 같은데 닥터 하우쉬 나추럴 라인 좀 유명한 것 같은데 화장품인가? 닥터 하우쉬가 유명한 건가요? 스위스 내추럴 코스메틱스 비오코스 시계는 제가 노바백스 아니죠 시계는 그 루미녹스 사고 싶은데 그게 잘 없네. 토끼 모양 빵 걷다 보니 유명한 데가 또 나왔어요. 타운홀 그냥 뭐 코치를 좀 했다 정도지 이게 뭐 유럽에서 깨어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막 잠실 걸어놓는 거 똑같아요. 구글에 나오는 그 바젤 치면 나오는 거기입니다. 아까 봤던 그 교회 다리 건너서 보면 저렇게 강 코앞에까지 앉아서 쉬고 있는 저 여유 그리고 강 바로 앞에 일렬로 있는 노천 카페. 바젤은 딱 한 군데만 가라면 여기를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쁘네. 아 여기 이쁘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이쁘네. 아,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건물 이쁜 거 봐. 여기 사는 사람도 좋겠다. 가볼까? 아, 저기는 자전거 도로고. 아 여기 사는 사람들 좋겠다. 이렇게 조깅로 자전거로 다 있고 바로 옆에 강이 있고 뷰 있고. 근데 여기는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제일 예쁘네. 맛집 먹고 시간이 되면 뮤지엄 하나 보고 음악상 좀 하고 슬슬 가면 되겠다. 아 끝났어. 공필이 끝났어. 마치 살려고 했더니 수영을 할 수 있구나. 강물이 얕으니까 수영을 할 수 있어. 너무 부러운 문화다. 야, 이 수영은, 야, 아 나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까? 와, 너무 신기해. 옷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에 뛰어드는 거잖아. 아까 할아버지가 내가 스위스 전통 음식 레스토랑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알려준 대로 갔더니 스위스 전통이 아니라 이태리 피자집이었고 저는 다른 데로 착각하셔가지고 한 것 같아서 거기는 안 가고 그냥 다들 검색해서 현지인과 한국인이 추천한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칼프가 송아지고기거든요. 그 빌에 해당하는 게 송아지고기인데 46fran이면 61,000원 정도. 팝스 콜든 블루도 맛있겠다. 비엔나 슈니텔은 한국 돈가스 먹으면 되는 거고. 퐁듀를 먹을까? 퐁듀 은투 라클레트. 라클레트 되게 싸네. 느끼한 거로 한번 싹 훑어줄까? 칼프 송아지를 먹으려다가 6만 원이 넘는 거 같은데 조금 그래서 그냥 빅스 중에서 이거랑 스위스 와인 하나 마셔야 되니까 약간 달달한 거로 쌍당? 껌당? 요거 하나 9,000원. 와인은 확실히 비싸진 않아요.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다.
등산복 차림으로 와가지고 뻥당 스테이크는 왜 스위스 전통 음식이라고 써있어서 27프랑짜리를 시켰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아니라 말린 햄, 소세지, 치즈, 얇은 거, 양파 몇 조각 그렇게 무슨 술안주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바꿔달라고 했어. 바꿨어. 친절하게 바꿔주셔. 빵 먹으면 돈 추가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빵 먹어도 된대. 결국 스위스 전통 음식은 못 먹고 가니까 밖으로서 못 먹고 가니까 새삼 느끼는 거지만 한국 음식만큼 가성비 끝내주는 건 없어. So, sirloin steak with rice. Maybe the bread. This is the bread plate. Yeah. I take that one. You can give me pen. So, voila. Take care. Thanks you. out. Enjoy. 따뜻한 음식 나왔어. So everything okay? Do you like? Enjoy. 세프론이 칼을 잘못 잡았네. 버터칼이 대고기 칼. 이런 빵은 그냥 손으로 먹어. 완벽한 메뉴야. 짭짤한데 맛있어. 버터를 더 얹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와도 괜찮은 음식이에요. 그죠? 베이컨 진짜 음식다운 음식을 먹네. 맛있게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 버터 갈릭인데 약간 타이 커리 맛도 나요.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는데 비싸. 팁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메뉴 바꿔준 거 미안해가지고 조금 주긴 했는데 어느 정도를 줘야 되는지 개념을 몰라가지고 조금 줬어요. 3프랑. 조금인지 많은 건지 모르. What is cassata? 아모리노 이태리 젤라또 아모리노 먹어줘야지. 이게 스몰 사이즈 너무 커. 배부른데 이거 어떻게 먹지? 바젤 호스텔 1박 하고 일어났는데 호텔에서 잔 거만큼 푹 자질 못했어. 캡슐 호텔인데 아니 밤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에어컨을 왜 틀어줘. 손으로 눌러도 안 꺼져. 닥치고 자라 이거. 온리 12.5프랑이라고 글 써놨는데 12.5프랑이 온리야? 뭘 정말 이게 확실히 우유가 맛있으니까 스트레스 주는 카페라떼도 이렇게 맛있어. 오늘 어디로 갈지를 오늘 정하는 이 즉흥 여행이 찐 여행인 거는 알겠는데 제 나이에 하기엔 너무 힘든 여행이에요. 제가 이런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재미는 있는데 이제는 천천히 하는 여행을 하루 동안 남쪽으로 슬로베니아를 갈지 북쪽으로 독일을 갈지 네덜란드를 갈지 이거를 오늘 정하고 있는 독일의 로텐부르크를 한번 가볼까 하고 롬투리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스위스에도 똑같은 이름의 로텐부르크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되게 가깝네 달라 그랬더니 다시 검색하니까 루트가 6시간 나오네요. 저는 진짜 몇 시간을 서칭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진짜 모든 루트를 다 검색하고 뭐 코로나 서류 여부에서부터 다 알아봤는데 슬로베니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싸고 코로나에 대해서 열려있고 매번 느끼지만 나를 너무 골치 아프게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을 포기하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루트가 슬로베니아. 드디어 야간 열차 침대칸으로 슬로베니아행 구매했고요. 트레인이 원래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행인데 그 직전에 슬로베니아 르블리안을 이제 쓰냐 물어봤더니 쓰는 거 맞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샀어요. 그냥 자그레브 행이라고 해서 자그레브 행 티켓을 사버리면 좀 더 돈을 내야 되니까 반드시 트레인 경무원한테 직접 르블리아나까지만 가는 티켓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추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추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추리에서 바젤로 와서 다시 추리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다 여행의 하나의 일부겠죠. Is there any place to eat raclette cheaply in Switzerland? I want to try raclette cheaply. The importance is cheap. Should I go Coop or Migros? Okay, maybe that's the answer. Eat cheaply in Switzerland is very hard. I have to leave Swiss because of the food. It's horrifying. I mean, Swiss food is very good with their cheese and cow beef, wine, so good. But the problem is the price. 스위스는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신호등 크게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건너는데, 그렇다고 방심하고 초록불 막 끝나가는데 막 뛰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전에 아슬아슬하게 건넜는데 아우 뭐 멈춰주겠지 했는데 빵빵하고 그냥 계속 오길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큰일 납니다. 결국 제 발이 향하는 곳은 쿱입니다. 여기는 좀 저렴한 라클렛이 있겠지. 그 치즈 덩어리 그게 뭐라고. 결국 그냥 제가 슈퍼마켓 가서 치즈를 사서 먹으려고요. 그거나 뭐 비슷할 것 같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버섯같이 생긴 게 이게 치즈죠? 맛있을 것 같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부담스럽고 얘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사보려고요. 사고 후기 드릴게요.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이런 광장 같은 데 있는 트럭 파이푸드 이런 거 싸고 괜찮아요. 그래도 2만원이 넘는데 제일 싼 거가 저기 푸드랑 커리버스트 소세지거든요. 8,000원이야. 트럭 소세지도.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올리 캐시래. 나 오늘 스위스 떠나는데 ATM에서 뽑는 최소 금액이 50프랑인데 65,000원이거든요. 뽑으라고? 계좌이체도 안 돼요. 계좌이체 가면 안 돼요. 스위스가 이렇게 힘들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맥도날드. 저 원래 외국에서 맥도날드 안 가거든요. 맥도날드는 시그너처가 있을까? 가보죠. 맥도날드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여기 사람들도 너무 외식을 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결국 먹는 게 햄버거, 피자 이거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과연 몸이 건강할까? 물론 요리를 잘하는 게요. 식자재 사가지고 요리를 잘하거나 돈이 많아서 문제없이 잘 사먹거나 두 가지예요. 빨리빨리 안 하니 애들 너무 느려. 여유로운 민족이야. 맥도날드 세트 메뉴 했더니 13프랑 2만원. 여러분 이거 하나에 만원이에요. 제가 원래 맥도날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맛있는 거를 먹으려면 엄청 비싸게 주거나 적당한 가격에 먹으면 다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맥도날드 왔어요. 이게 만원이야. 고기도 말라 삐뚤어지니까. 아까 전에 치즈도 먹었어요. 진짜 많이 난다. 치즈에서. 와. 나오는 그냥 치즈를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 스위스 음식은 나랑 진짜 안 맞는데 가끔 먹어야 맛있는 거지. 이거도 상시적대로 아마 이 치즈가 저거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줘. 어차피 얘네는 3스위스 치즈를 먹고 살지. 그지거든요. 그지 위에 아닙니다. 절대. 여기가 제일 나아. 그냥 가재는 여기 오세요. 만약에 이틀 있으면 이틀 연속으로 와도 좋아. 옆에 노천 라인도 예쁘고 차강 너무 좋고 박물관 뮤지엄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땡기는 게 없고 이 날씨에 실내에 있다라는 거는 큰일 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수영하는 사람 없네. 어제 남녀 2명이서 비키니 차림 1조의 고난도를 뛰어들어서 수영을 거쳐 다리까지 갔던데 난 여기가 그런 것 같아. 여기랑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다가도 이런 거면 금방 힐링돼. 여행이라는 게 스트레스와 힐링의 반복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예민해 유럽 사람들. 사투 소리 들리면 살짝 정상화 되더라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변화가 것 같아. 최근에 일어난 일들 조금만 부딪힐 뻔해도 그냥 막 소리라고 잠깐 마주친 거를 한 명 한 명 미소 지어주고 이게 좋은 거 같잖아요. 계속 그러면 피곤해.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살지 못해. 인구 많은 서울에서 일일이 그래요. 녹초되지. 와이스바인 몰랐는데 스위스
와인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짝 애플 맛도 나는 것 같고 안고 싶다. 이런 게 여행 아니겠어? 이런 게 여행 아니겠어? 쉬면서 보면서 그냥 그거 자체가 여행입니다. 스위스 사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건 사고 이럴 때 영어로 막 물어보면은 약간 표정 살짝 붓는 거 같고 좀 불편한 거 그런 근데 그거 오해하면 걔네들 영어 질문 세례 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는 거 같고 나 영어 잘 못하는데 부담되게 물어보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표정은 살짝 그건 안 나오고 인종차별이고 오해하는 이렇게 보면서 베나스에 와인 마시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멋있지 않아? 카누 타고 있어 여자가. 어젠 수영하더니 와 우리나라 한강은 너무 깊어서 이런 걸 못하겠지만 시내에 나와서 공공이 소유한 이런 장소에서 마음대로 레포츠 즐기는 저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방 위에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연결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알아서 느릿느릿 하는 낭만적이다.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담배 피웠어요. 울퉁구하고 누워서 자고 있고 술 마시고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편해? 연기가 막 옆 사람한테 너무 가지만 않으면 아무도 이상하게 안 쳐다보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으면 쿱에 와서 이런 콜드파스 샐러드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비교적 싼 반팔이 한식을 그런 거 먹고 싶다.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겠다. 시나몬도 타이묵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하상가나 뭐 기차역 뭐 이런 데 힘든 건데 여전히 뭐 2만원 이상이지만 그나마 싸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체인점입니다. 얘네 정말 영어 안 써주거든요. 대충 나스가 방향이고 글라이스가 탑승 번호 S반 페른베르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시간을 일렬로 정렬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봐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봐야 돼요. 오른쪽에 4시간이 없다고 해서 뭐야 허둥절둥 하다가 놓치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보면은 20시 2분 인스브루크 그라츠 자그레브 저거거든요. 글라이스 7번. 제가 예약한 게 이 바로 슬리핑카예요. 누워서 탈 수 있는 호박 자고 일어나면 도착하는 보비비 나이트 당일날 구매했는데도 별로 안 비싸게 10만원에 스위스에서 슬로베니아까지 가는 거는 싸게 구한 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WAG 316이 차량 번호라서 316번 어디지? 아 또 떨리기 시작하네. 저긴가? 아직 13분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침대 번호까지 있어요. 73번까지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저 끄트머리에 달려있대요. 이게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가끔 얘네가 열차가 쪼개져요. 앞에 부분은 오스트리아 그라츠까지만 가는 것 같고 뒷공무니 칸은 나중에 쪼개져가지고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끄트머리. 조금 더 허름하네요. 드디어 탔는데 이게 침대칸 번호거든요. 여기 번호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진짜 옛날 20여 년 전에 탔던 야간 열차랑 똑같이 생겼네. 그때 생각납니다. 다행히 인상 좋아 보이시는 가족 애기들이랑 쪽 어머니 같은 칸에 가서 너무 다행이네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1층, 2층, 3층 총 6개의 침대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2층 정도겠지 갈만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좁고 높네요. 돈을 더 주고 좀 더 좋은 거로 할 수 있었던 건가? 제가 몰라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았을 거면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안전벨트도 매야 되고 떨어지지 않는 안전벨트. 안전벨트. 귀여운 애기. 이게 낭만적이긴 하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네. 나 옛날에 야간열차 탔을 때는 3층이 아니었고 2층이었는데 이거보단 푹신했고 이거보단 넓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등급이 있나? 등급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열시간을 이 관에 갇혀서 요거 한 칸에 10만원이에요. 돈을 좀 더 내면 더 넓고 그런 데 갈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짐을 밑에다가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쿡 덕분에 우리 쿡이 덕분에 밥이랑 간식은 넉넉하게 불편한데 재밌어.
너무 낭만적이야.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적응이 되네요. 그냥 내가 피곤했던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도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편리함을 느낀다는 자체 정말 많이 받고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힐링도 많이 했지만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누워서 장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다행이네요. 광각으로 찍어서 제가 길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누워서 위에를 보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착시 현상으로 넓어 보여. 거울 하나 붙인 것 때문에 덜 답답해 보여. 거울 셀카도 찍을 수 있고요. 거울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거울 셀카도 찍을 수 있어요. 눈곱이 붙었나 안 붙었나 볼 수 있어. 떨어지다 났나 안 났나 볼 수 있어. 너무 재밌어. 슬로베니아는 어떤 곳일까? 과연 내일은 어떤 내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기대된다. 위에 어떤 남자분이 누워있는데 그러진 않겠지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위에 이런 쿠션이 3개가 있는데 무너졌을 때 방지해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쿠션인 건가? 왜 있는 거지? 왜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침대 뒤쪽, 옆쪽 홈이 있어가지고 물건 놓을 때 조심하세요. 핸드폰도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시겁한 게 아까 영무원 하는데 내가 티켓이 어디 갔나 부랴부랴 깜놀해가지고 했더니 티켓이 여기 있었어. 여기 끄트머리에 잘못했으면 여기 떨어져가지고 못 찾았으면 화장실 가는 길 엄청 옛날 트레인 같아. 화장실 물 없나? 물 없어? 불이 없어요? 뭐야 이거? 대충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리히텐슈타인 지나는 건 처음 봐요. 리히텐슈타인에도 기차 여기 있고 심지어 서기까지 있어.